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반영된 차세대 전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입니다. 스텔스성을 강조한 미래적인 디자인의 1500마력 신형 디젤 엔진입니다. 최대 특징은요, NGVA를 채용한 것과 51구경장 130mm 활강포를 탑재한 거죠. 관통력뿐만 아니라 사정거리도 대폭 연장된다고 합니다. 탑 어택 공격에 대응해서 탭스라는 이제 시스템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X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포탑에 설치된 RWS, 즉 원격 총탑에는요 30mm 기관포가 탑재해 있어요. 이게 엔진은 커민스사의 신형 디젤 엔진인 에이스하고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중국의 차세대 전차입니다. 120mm 신형 전차 포탄이죠. APF SDS탄이죠. 요거는 2km에서 650mm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야간 동일한 수준의 관측 및 상황 인식 능력을 갖는 광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공개가 되면 제가 발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차세대 전차는 뭐가 있을까요? 네, MGCS 메인 그라운드 컴뱃 시스템, 즉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게 독일의 레오파드 2하고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상 전투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예전에 여러분들 레오파드 1 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맞아요. 그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전차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엎어버렸어요, 프랑스가.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MGCS의 개발은요, 독일의 KMW 크라우스 마페이 와그만사와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 실증 단계고요, 2028년까지 시제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이후에 운용 실험을 실시해서 2035년부터 실전 배치가 목표예요. 그런데요, 최근 유로사토리 2022에 공개된 이 EMBT라는 전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MGCS의 기술 실증 전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EMBT는 참고로 Enhanced Main Battle Tank라는 얘기인데, 이 레오파드 2 차체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포탑의 형태는요, MGCS에 도입되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EMBT는요,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포탑을 베이스로 개발했습니다. 주포 역시 르클레르의 52구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140mm 아스칼론 활강포의 탑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40mm 아스칼론 포탄이 기존 120mm 포탄에 비해서 체적이 월등히 크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죠. 중간에 이제 하얀 거 두 개가 140mm 포탄인데 아우 헤비급이에요. 그쵸?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140mm 아스칼론을 개발 중인 넥스터사는요, 탄두를 장약 안에 내장하는 CTA 탄, 즉 Cased Telescoped Ammunition 탄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나요. 또한 정밀 유도 활강탄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얘도 이제 RCWS가 있어요. 근데 이 EMBT에 있는 RCWS는요, 항공기와 무인 공격이 주 목적인 30mm ARX-30 기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이브람스 X하고 똑같은 컨셉이죠. 얘도 뭐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얘가 반영한 거예요. 얘는 방어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EMBT는요, 중량 증가를 가져오는 장갑 방어력의 직접 강화보다는 능동 및 수동 방어 장치를 충실히 장비하는 쪽으로 컨셉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탐지하는 다양한 감시 센서를 탑재해서 생존성을 향상시킨 거죠. 능동방어 장치로는요, 유로트로피라고 있어요. 이 유로트로피를 사용하는데, 이 유로트로피가 원래 회사 이름이야, 회사. 원래 트로피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 트로피를 개발한 이스라엘의 라파엘하고 독일 KMW,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2021년 11월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트로피 능동 방어 장치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개발한 능동 방어 장치죠. 모두 4개의 레이더를 사용해서요, 360도를 감시하고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 같은 목표를 탐지하면 2개의 발사기가 자동으로 요격탄을 발사해서 파괴합니다. 그리고 수동 방어 장치로는요, 르클레르에 탑재한 갈릭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갈릭스는요, 다양한 위협 감지 체계로 위협이 감지되면 다영역 연막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접한 적군을 상대로 파편탄을 발사할 수도 있죠. 또한 프랑스 메트라비브사가 개발한 필라5를 장착합니다. 이 필라5는요, 4개의 음향 센서로요, 적군의 사격음을 포착해서 승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 차량 내부에 이제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사격 방향을 표시해서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무인기, 즉 드론의 비행 음향 탐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팩은 한국의 K2 전차 1차 생산분에도 채용한 1500마력의 독일 MTU사의 MT883 디젤 엔진하고요, 독일 랭크사의 자동 변속기로 구성된 유로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EMBT는 4명의 승무원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차세대 치고는 뭐 승무원 숫자가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보통 이제 3명, 뭐 3+1 그러는데, 근데 이 4번째 승무원은요, 역시 무인기하고 무인 지상 차량 운영을 전담하는 운영 요원이에요. 요거 보면 이건 에이브람 X하고 좀 비슷하죠. 이 요원은 전차를 모체로 전차와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 장갑 차량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EMBT는 가장 현실적인 차세대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전차는 뭘까요? 바로 또 하나의 전통의 전차 강국,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 5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실전을 많이 치르고 실전적인 무기를 선호하는 이스라엘은요, 기존 메르카바 4의 상황 인식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차세대 전차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타국의 차세대 전차와 같은 신개념, 신소재, 강화된 공격력과는 좀 다른 방향이에요. 즉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과 개념을 극대화시키는 쪽이죠. 이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차세대 전차 이름은요, 메르카바 마크 5 바락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번개를 뜻한데요, 이게 바락이. 2023년 중반에 이스라엘 국방군에게 인도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거의 얘네는 개발을 끝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있는 걸 개량하니까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폭 개량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겉모습은 메르카바 마크 4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포와 장갑도 기존의 것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하이엔드급 전차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 전차와의 대결보다는 적 보병용 대전차 시스템에 더 특화한 것 같아요. 일단 개선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360도뿐만 아니라 상부 공격에 대해서도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차의 센서 등이 전장에서 수입한 관련 데이터를 지휘관 헬멧에 직접 시연하는 그런 HUD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센서들은요, 승무원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전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특히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승무원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격파하기 위해서 최첨단 센서를 사용합니다. 즉 최단 시간 안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적 대전차 미사일 팀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경우에 위험을 미리 경보해주고 표적에 자동으로 사격하는 시스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센서가 또 나옵니다. 최다 센서는 최첨단이에요. 은신에 있는 적까지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차 매복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아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이 새로운 바락 전차에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전차도 드론을 활용합니다. 지상과 공중의 다른 부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드백에 적용됐던 상황인식 시스템이 이스라엘제죠? 네, 맞아요. 그 아이언 비전. 이 아이언 비전 시스템이 더욱 개량돼서 이 바락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체 발표에 따르면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이 차량 안에 있는 승무원이 360도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전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으로 훈련도 실전같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훈련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이 IAI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카르멜이라는 그 장갑차가 있어요. 미래의 기갑 전투 차량이에요. 장갑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카르멜하고 메르카바 마크 5 바락이 완벽히 연동하는 그런 전투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기갑 차량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주자. 바로 우리나라의 K3 전차입니다. 명실상부 지구상 끝판왕 전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트워크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 지상전 역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이 될 건데요. 이와 함께 전투 장비의 무인화, 그리고 유인 차량의 경우 생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에서는요, 미래 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과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첨단 차세대 전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기 전차의 컨셉은요, 경량화,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먼저 기동력을 살펴보면요, 동력 계통은 놀랍게도 하이브리드식입니다.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이 채택되고요, 엔진은 한마디로 이제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되고, 구동, 변속, 조향 이런 거는 전기식 구동 장치가 담당하는 거죠. 궤도는 레드백에서 적용된 고무식 궤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화력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130mm 전차포가 탑재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AD는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차에 탑재할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전차가 아니라 바로 보병이 운영하는 대전차 화기들입니다. 또한 자폭 무인기 지능형 포탄도 큰 위험 요소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모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해서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 후방에 VLS를 장비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LS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세종대왕 같은 구축함에서 쓰고 있는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이죠. 이거를 전차 후방에 넣는다는 얘기죠. 어떤 컨셉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비약트 299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예전에 러시아가 이제 컨셉으로 만든 거였는데, 보시면 차량 뒤쪽에 뭐예요? VLS 시스템이 있죠. 여기서 미사일들이 막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전차가 굉장히 좀 커져야 돼요. 전차의 차체가 커지거나 아니면 전차의 포탑이 커지거나. 아무튼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요,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투사하기 위해서는 이 VLS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차 포탄의 적재수가 좀 줄어든다고 해요. 자, 방어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K3 차세대 전차의 핵심 장갑재는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합니다. 또한 이 동영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외부가 진짜 거의 완벽한 스텔스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탐지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도 있냐? 적 전차에서 이제 날탄을 날리잖아요. 이 날탄을 날리는데 이 날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도 탑재된대요. 그리고 당연히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적의 자폭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 그리고 손쉽게 방어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변형 반응 장갑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생방 방어를 위해서요,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요, 화학 생물 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동 장치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미래의 중요한 네트워크와 상황인식 능력은 어떤가요? 예, C4ISR 제가 말씀드렸죠. C4I에다가 이제 서베일런스하고 레코나센스가 이게 결합된 건데, 이 C4ISR을 기반으로 해서 드론하고 무인 전투 차량, 미래 보병, 그다음에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형성해서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근데요, 비단 K3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 장비에 탑재가 되어야만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것도 제밍 받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데이터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적의 제밍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같이 승무원 헬멧에 최첨단
HUD가 탑재되어서 승무원이 차체 밖으로 신체를 노출할 필요 없이 방호력이 보장된 차 내에서 360도 상황 인식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K3 전차 역시 생존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차량 탑주행 무인기와 관측 장치, 지뢰 및 IED 탐지 및 파괴 장치 등 각종 미래형 전투 장비가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 주요 전차 제조국들의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은 승무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상황 인식 능력과 화력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승무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같이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 추세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여러 나라의 차세대 전차는 대부분 이미 실증 모델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K3 전차의 경우는 아직 개념만 나와 있죠. 하지만 2030년대의 주력 전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치밀하며 현실적인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K3 전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든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건 다 때려 박아 놓은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함께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전차만큼요, 한국제가 세계 최강이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